식품위생관계법규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영양사 국시에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보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46회에서 43에서 46회, 그러니까 2022년 작년부터 우리가 한 5년 걸 봅시다. 세부 영역 문항수 출제 문제.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하고 요점 정리 후에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라는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 관계되는 중요 법들도 다 이렇게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법만 해도 여러분들 법 얼마나 많아요. 그 몇 가지 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법이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죠.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은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 다 나옵니다. 옛날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역사, 히스토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되게 보시면은 책도 이렇게, 이게 작년 책이에요. 작년 책인데 이게 법이 또 그대로 아니고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니까 원래 또 필요한 책은 또 사야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법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법을 관장하는 행정부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이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영양사 국시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런 형태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이렇게 해서 6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급식관리, 식품위생, 그 다음에 관계법규 이겁니다. 대개 보시면은 법규는 한 9문항에서 10문항 출제가 돼요. 많지 않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명확해요. OX가 분명하잖아. 답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은 맞추고 안 그러면은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공부해서 맞추려고 그러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10문제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데서 점수 확보 못한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식품위생 뭐 한 14문항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다 맞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급식관리 쪽이 문항이 한 36에서 한 37 가장 높아요. 근데 이거 다 합해가지고 60문항이니까 거기에 9-10문항 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외워야 되니까. 근데 외우더라도 그렇게 뭐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식품위생의 14문제보다 이거 맞추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이 60문항을 각각의 이쪽은 받고 이제 보시면은
자, 식품위생법이 거의 5문항이 나옵니다. 식품위생법이 소홀히할 수 없죠. 이게 주 메이저 법입니다. 절반 이상을 식품위생법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급식법, 기타 법률에서 나온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식품위생법이 이렇게 한 5문항, 그 다음 학교급식법의 1문항 정도는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기타, 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기타라는 것이 뭐냐? 자, 무엇이냐? 이제 보신다면은, 자, 이렇게 총칙에서 거의 1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총칙에서 작년 나온 문제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정의가 뭐냐 이거 물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게 식품인데 단 제외하는 것이 아플 때 먹는 의약 제외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점수 주기 위해 가지고 문제 내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점수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입니다. 그냥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 여기 총칙에는 뭐 집단급식소 정의, 뭐 주로 정의잖아. 그죠? 식품 공전 누가 작성 보급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한두 문제 꼭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 식품 등의 기준 규격과 판매 금지 관련해서 여기 식품 등 그랬습니다. 그 등에 뭐가 포함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작년 문제 한번 보시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그 다음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하는 자는 누구냐? 식약처장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식품 제조 원료 사용 불가, 건강진단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각각 한 문제씩 2문항. 그 다음 질병에 걸린 동물 고기 뭐 등 기구. 그 다음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대상 식품이 뭐냐?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그 다음 영업 표시는 크게 지금 안 나왔고 영업의 영양사와 종사원의 준수사항 한두 문항 꼭 나왔습니다. 자, 출제된 문제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그러는 것은 영양사가 아니고 검수가 영양사의 직무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조리원이라든지 조리사 이런 사람들의 직무입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냐? 3시간. 그러니까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받아야 될 시간은 몇 시간일까? 3시간 아니거든요. 6시간이죠. 자, 이렇게 뭐 교육 시간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자주 나와요. 이 부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기능 분야 자격을 얻은 후 누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느냐? 턱턱시군구 이렇게 턱턱시군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 영양사는 누구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문제 그냥 나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수 확보가 되잖아.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놓치지 말고 점수 확보하세요. 그 다음 이제 학교급식법에 거의 한 문항씩 나옵니다. 학교급식법. 그 다음 기타 관계법규에는 자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세부 영역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품위생법을 이게 가장 주 메이저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법들은 거의 뭐 이게 한 50% 이상 출제된다. 나머지 한두 문항씩 출제된다.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만 보더라도 거의 묻는 질문은 거의 딱 뭐 판에 박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온 사람들은 혼자서도 공부 잘 해가지고 점수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자, 그 다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법 체계를 우리나라 법 체계 한번 보자. 가장 최상위 법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밑에 일반 이제 법이 나옵니다. 자, 법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보려는 게 가장 주 메이저 법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이게 법률입니다. 법률이에요. 법률 어디서 누가 만듭니까? 예,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듭니다. 왜 국회에서 만듭니까? 헌법 어디에서 만들어요? 당연히 국회에서 만듭니다. 왜 국회가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없애고 법을 뭐 개정하고 모든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도 만들고 법도 폐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잘 뽑아야죠. 문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잘 뽑냐? 투표 잘하면 잘 뽑는다? 여러분 투표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러면 옳은 사람이 뽑혀졌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국회의원이 세워지느냐? 정말로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정말 옳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이제 그 법을 집행을 하려면은 집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집행하는 부서가 행정부잖아. 그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법률의 모든 걸 상세한 부분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법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만으로서는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 시행령을 만듭니다. 누가 만드냐?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을 내려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듭니다. 시행령에서도 다 담지 못하는 또 상세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또 시행규칙으로 또 담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누구가? 대통령 밑에 총리가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대개 보시면 시행 규칙은 각 부의 부 그러면은 각 부의 장관입니다. 장관이 없는 부서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식약처장이잖아. 옛날에 식약청장이었고 식약처 이와 같이 무슨 부 아니고 처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청되어 있는 건 그 위쪽에 장관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식품위생법은 식약처장이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나와요. 자, 그 이외에 이제 더 필요한 건 각종 고시 이러면서 식약처장의 고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령 관계된 부분이 자, 이게 법이 이제 헌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딱 명확하게 법이 법전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이 성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성문화되어 있지 않는 문서되어 있지 않는 법이 존재하거든요. 성문법이 아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법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 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성문법 아닌 부르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법이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입니다. 자, 이게 국가 통치 체계의 기본적 조건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헌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헌법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헌법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국민의 기본 권리 의무가 뭐가 있는지, 권리 의무가 뭐가 있는지도 읽어보지를 않고 그냥 뭐 알았어 뭐 국회의원 선거 아무나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 자, 그다음 법률 지금 얘기는 예로 식품위생법. 자, 국회에서 의결하고요. 이걸 누가 서명 공포하냐 하면은 대통령의 서명 공포로 법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발령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법에 근거해서 위임받아서 한 위임 입법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은 발령은 국무총리령으로 한다. 해당 행정기관에서 제정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시행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률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을 주니까 그 권한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법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는 이게 이 얘기 아니고 그러면은 국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국회와 같은 의회가 존재하죠. 지자체의 의회가 존재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도 뭔가 이 법률같이 뭘 만드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잖아, 그죠? 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 비슷한 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조례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조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법 체계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자, 각종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세칙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든 조례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도 봐야 될 거예요. 행정부 조직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걸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자, 우리나라 자, 법이 어디 방금 링크 타고 들어왔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자, 현행 법령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참 많죠. 현행 법령, 연역 법령, 근대 법령, 외국어 번역, 조약, 뭐 행정규칙. 자, 조약이 뭐냐? 조약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하나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국회 동의는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행정규칙, 자치규칙 뭐 참 많아요. 여기에 이제 또 판례도 나와 있네. 자, 헌재 결정 내 법령 해석 내 이 판례. 자, 판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참 자, 우리 관계되는 식품 이렇게 해서 식품에 관해서 얼마나 현행 법령이 식품 이렇게 일단 검색을 해봤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법이 관계된 법이 몇 개가 있는지 총 66건이 검색돼 나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뭐 시행령 시행규칙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죠. 식품.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품위생법이 가장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나머지 식품 관한 법령 이런 것들이 추후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가지를 뻗어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식품 다음에 또 뭐가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식품 66건이 나왔고 그 다음 영양에 대해서 한번 쳐볼까요? 자, 영양에 관한 법이 뭐가 있을까? 자, 요 딱 3개가 나와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영양. 그 다음 또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뭐 위생? 공중위생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 뭐 위생용품관리법 등등 해서 22건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식품위생법 보시면은 자, 예를 들게요. 식품위생법이 열려져 있는데 여기에 연역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요. 자, 식품위생법이 현재 2023년 1월 1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제일 위쪽에 상단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연역 가장 처음 언제 이 법이 만들어졌느냐. 자, 1962년 4월 21일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만들어졌는 제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다. 히스토리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만들어진 식품위생법 열어보려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전 책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여기에 지금 들어가면은 스마트폰으로 서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자, 법이 있고요. 앞쪽에 시행령, 시행규칙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꼭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예라고 나옵니다.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 원래 영양사 국시 시험 치는데 앞으로 시행 예정인 법을 내면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도 시험 치기 전 한 6개월 전에 시행되었던 법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행 예정인 법 이거 보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현재 2023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대상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자 여기에 보시면은 3단 비교라는 3단 비교가 있습니다. 3단 비교 한번 보세요. 제가 열었습니다. 자, 이겁니다. 보세요. 자, 이게 법이고 좌측.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딱 펼쳐놓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걸 활용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자, 법을 보시되 이렇게 법 전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자, 하고 자,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 타임 가지겠습니다.